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터키 패키지 여행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타임테이블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여행사에서도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제공하지 않았고 블로그나 SNS에서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타임테이블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행 기간 동안 메모장에 시간을 기록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터키 여행 브이로그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조회수가 1000이 넘어서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행 브이로그보다는 타임테이블에 대한 설명이어서 사실 조회수가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녀온 패키지는 터키 일주 9일짜리였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핸드폰에 메모한 거여서 시간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일차는 거의 비행기에만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시 25분 정도에 이스탄불 공항에 착륙을 했고 바로 수화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 옆에 환전소가 있어서 소액만 리라로 환전을 했습니다. 공항 환전소의 수수료는 거의 20%가량을 떼가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소액만 환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추가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이드님께 다음 환전은 언제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환전할 금액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시 50분에 공항 바로 앞에서 투어버스를 탑승하고 출발합니다. 3시간을 달려서 한 휴게소에 도착하는데 휴게소 식당에서 터키에서의 첫 한 끼를 해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식사가 끝날 때쯤에 체리 주스 한 잔씩을 돌리는데 이거 나중에 1달러씩 받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베이파자르라는 전통시장에 가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2시간 30분 정도를 달리다 보니 베이파자르라는 전통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여가지고 문을 연 곳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한두 군데 정도? 불 꺼진 베이파자르를 산책하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 25분 만에 다시 탑승을 한 건데요. 버스에 다시 탑승을 해서 숙소로 이동을 하니까 도착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2일차 일정 리뷰였는데 2일차는 비싼 환전 수수료에 맛없는 밥, 체리주스 강매, 불 꺼진 전통시장, 계속 비행기 안에 있고 버스 안에 있었던 하루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여행 잘못 왔나봐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늦은 시간에 베이파자르에 도착하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숙소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일차부터는 재밌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3일차 조식은 새벽 4시 30분부터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전날 숙소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여서 도착해서 씻고 짐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조식을 먹게 되면 몇 시간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서의 첫 조식은 포기했습니다. 5시 30분에 버스 탑승 완료하고 한국전 위령탑으로 출발했어요. 평상시에도 문이 열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6시 20분이라 당연히 문은 안 열려 있었어요. 그저 문 밖에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다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밖에 있었던 시간은 버스에서 내리고 한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버스에 탑승해서 10분 정도 달리다가 가이드님께서 갑자기 오른쪽 창을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 공원이 한국공원이고 저 건물이 아타티르크의 묘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버스 안에서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다음부터는 관광 느낌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더 달려서 도착한 곳이 소금호수였어요. 여기에서는 30분 정도 머물렀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빠르게 다녀오셔서 소금호수 관광하시고 다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에서 이제 소금호수까지 가려면 언덕이랑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30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 있는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다시 버스 탑승 후에 대림구유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 중에 가이드님께서 선택관광 어떤 거 할지를 조사해 가셨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달리니까 대림구유에 도착했어요. 대림구유에 들어가니까 지하여서 그런지 엄청 시원했어요.
대림구유 근처에 이런 포토존도 있으니까 빠르게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림구유에서 관광을 마치고 나오면 바로 버스에 탑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기념품 숍이나 생과일지수 파는 곳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블로그에서 많이 봤던 항아리 케밥을 먹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나온 음식에서 육개장 맛을 좀 느꼈는데 몇몇 분들은 입에 안 맞으신지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저냥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걸어서 지프 투어하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지프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괴렘의 야외 골짜기 근처에서 대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프 투어는 너무 좋아서 선택 관광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프 투어가 끝나면 괴렘의 야외 골짜기에서 내려줍니다. 괴렘의 야외 골짜기에서 조금 구경하다가 2시 30분 정도에 버스 탑승 후 이동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는 우치사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치사르에서는 10분 정도만 구경을 하고 다시 버스 탑승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패키지 쇼핑 일정 중에 하나인 카펫 공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카펫 공장에서는 저가부터 고가의 카페트를 보여주고 실제로 카펫을 뜨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카페트를 보여주실 때 살짝 퍼포먼스 형식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꽤 재밌었어요. 다음은 괴렘의 야외 박물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 시리즈를 선택 관광으로 선택하지 않아서 근처에서 대기를 했고 근처에 기념품 숍들이 있어서 그 기념품 숍들을 구경했습니다. 고고학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지만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고고학 시리즈를 일정 중간중간에 조금씩 끊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 시리즈를 신청하지 않아서 고고학 시리즈 시간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터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안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 관광하는 시간은 꽤나 일정이 빠듯해요. 그래서 고고학 시리즈 시간대 자유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저에게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어요. 고고학 시리즈가 끝나고 버스를 탑승 후 데브란트 계곡으로 이동했어요. 데브란트 계곡에서는 10분 정도 구경을 하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 후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숙소 도착 시간은 5시 20분 정도였고요. 숙소에 도착해서 잠시 쉬다가 오후 7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8시 정도에 다시 버스를 탑승해서 벨리댄스를 보러 갑니다. 제가 신청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벨리댄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 벨리댄스를 포기하고 그냥 숙소에서 쉬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숙소에서 쉬기를 잘한 것 같았어요. 4일차의 시작은 선택관광 중 열기구 탑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로비에서 새벽 4시 20분까지 모여서 차량 탑승 후 열기구 타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4시 50분 정도에 열기구가 떴고 한 1시간 정도를 하늘 위에서 계속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동이 틀 시간대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기구 안에서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택관광 열기구도 진짜 추천드리는데요. 열기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보다 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정감 있게 뜨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프 투어랑 마찬가지로 열기구도 추천드릴게요. 열기구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6시 30분에 조식을 먹습니다. 7시 30분에 체크아웃하고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한 20분 정도 달리면 패키지 쇼핑 중에 하나인 터키석 및 주얼리 매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주얼리 매장을 구경을 하고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른 패키지의 버스를 잠시 빌려 타서 근처에 있는 피존밸리에서 대기를 했어요. 일정이 없던 피존밸리에 머무르면서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버스를 다시 고치고 한 9시 35분 정도에 버스에 탑승 후 안탈리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1시 20분에 잠깐 휴게소 10분 정도 정차하고 12시 50분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1시 35분에 다시 버스 탑승하고 안탈리아로 출발합니다. 중간중간에 10분간 정차해서 휴게소에 2번 들리고 오후 6시 45분에 안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좀 더 빨리 도착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버스 이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안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변 풍경 구경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점들이 엄청 많았는데 상점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상 문제로 딜레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은 별 딜레이 없으시면은 상점도 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구시가지를 거쳐서 이제 신시가지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환전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추가 환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트도 잠깐 들렸는데 마트에서 카이막을 살 수 있었어요. 카이막이랑 꿀을 사서 저녁에 같이 먹었습니다. 7시 50분에 버스 탑승 후 숙소로 이동을 했고 숙소에 도착하니 8시 15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저녁 식사하고 4일차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일차 일정은 오전 5시 40분에 조식을 먹고 오전 6시 30분에 숙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갔었던 안탈리아 아타티르크 동상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선택관광 중 하나인 유람선을 타는 일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관광 유람선은 선택하지 않아서 그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전 6시 30분이어가지고 당연히 문을 연 곳은 없었어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어제 후다닥 지나갔던 그 길들을 다시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시까지 아타티르크 동상 앞에서 모여서 다시 버스를 탑승하고 건강식품 매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건강식품 매장은 패키지 쇼핑에 포함된 곳으로 영양제 같은 것을 파는 곳이었어요. 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버스에 탑승을 하고 올림푸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도 선택 관광으로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아서 밑에서 대기를 했어요. 제가 간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마 올림푸스 위에 전망대에 올라갔어도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버스에 탑승을 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1시 5분에 버스 탑승 후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4시 50분 정도에 5대 투어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5시 50분 정도에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 25분에 버스 탑승 후 다시 출발을 합니다. 7시 40분 정도에 숙소에 도착을 하고 8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이제 자유시간인데 호텔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수영복 챙겨 오셨으면 온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6일차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조식을 먹고 6시 30분에 숙소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음 도착지는 명품 로스 제품을 파는 곳인데 그냥 이것저것 구경만 하다가 그냥 저는 나왔습니다. 한 8시 정도에 다시 버스에 탑승을 하고 가죽 제품을 파는 곳에 또 가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가죽 자켓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11시 45분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면 셀스스 도서관에 가는데 이때가 몇 시인지가 잘 몰라가지고 시간은 정확히 기입은 못했어요. 1시 50분에 고고학 시리즈를 위해서 어딘가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2시 35분에 시린제 마을에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2시 50분에 시린제 마을에 도착을 하고요. 버스에 탑승을 해서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숙소는 5시 15분에 도착을 해서 생각보다 꽤 일찍 도착을 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부터 진행되었고요. 이날은 숙소에 꽤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현지 마트나 현지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 같은 거 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대박인 게 트럭에서 체리를 팔고 있었는데 체리 1kg에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였습니다. 7일차는 4시 30분에 조식을 먹었고 5시 30분에 버스 탑승해서 토파네 공원으로 갑니다. 토파네 공원 근처에 울루자미도 있어서 걸어서 이동을 하고요. 울루자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은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무료로 대여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무료로 대여해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2시 15분에 블루 모스크에 갑니다. 여기서도 여성은 스카프를 둘러야 하는데요. 여기도 무료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2시 45분에 블루 모스크 관광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톱카피 궁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톱카피 궁전 야외 구경을 하고 소규모 박물관 같은 거를 구경을 합니다. 이때 고고학 시리즈 할인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고고학 시리즈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그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고고학 시리즈 할인편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고고학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고고학 시리즈가 끝나고 아야 소피아 성당이랑 그리고 옛날 경마장을 구경을 했습니다. 아야 소피아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야 되는데요. 여기는 무료로 대여해주지는 않고 성당 앞에서 30리라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에 버스 탑승해서 탁심 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7시쯤에 식당에 도착을 하고 PCR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녁 식사 메뉴는 한식이었어요. 제가 터키에서 계속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먹은 한식은 진짜 한국 와서도 생각날 정도로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야경 투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7시 30분에 야경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선택 관광으로 야경 투어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숙소에 도착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자유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만약 탁심 광장을 더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우선 숙소에 가셔서 그 후에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숙소랑 탁심 광장이랑 거리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탁심 광장에서 트램을 탑승을 해서 탁심 광장의 제일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고 제일 안쪽 부분에서 트램에서 하차한 다음에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이 자유시간에서 저는 카이막 전문점에서 카이막도 먹고 주변 상점들이나 기념품점 그리고 막 현지 옷가게 같은 곳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자유시간 1시간이 끝나고 탁심 광장의 아타티르크 동상에서 집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와인바로 이동을 했는데 근처 건물 중에서 제일 높은 와인바로 갔고 탁심 광장의 야경을 보면서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하고 야경 투어는 끝이 납니다. 버스에서 기절해서 숙소에 도착하니까 밤 11시 45분 정도가 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8일차는 6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7시에 버스 탑승을 합니다. 7시 35분에 기념품 숍에 도착을 하는데 패키지 쇼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석류랑 장미 오일 같은 것을 파는 곳이었고요. 이제 패키지 쇼핑으로 포함된 이 기념품 샵 구경이 끝나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현지 기념품 샵에 잠깐 들려서 구경 좀 하다가 유람선을 타러 선착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8시 45분 정도에 소형 유람선을 탑승을 했고 9시 45분에 유람선 하차 후 돌마 바흐체 궁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돌마 바흐체 궁전 내부는 진짜 예뻤는데 촬영이 불가해서 사진 같은 건 남길 수 없었고요. 10시 45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45분 정도 자유시간을 갖다가 돌마 바흐체 궁전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11시 40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근처 현지 기념품샵 한 번 더 구경한 다음에 12시 50분에 버스 탑승을 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에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고 짐 재정비하고 잠시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오후 4시 10분 정도에 공항 검색대 통과하고 또 다시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오후 6시에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집합을 했고 오후 7시 25분에 비행기 이륙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터키 패키지 여행 일정 관련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의 길이가 엄청 길어져서 뒷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항의 환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0% 정도로 비싸니까 안탈리아나 탁심 환전소에서 환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탈리아나 탁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3%에서 5% 정도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기념품은 로컬보다 훨씬 비싸니까 평소에 틈틈이 구매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이들 카이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지 마트에서도 파는 카이막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탁심 광장에서 카이막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카페에서 먹어봤는데 카페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카이막을 전문적으로 파는 카페에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이막을 사실 때 곰팡이 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핀 거를 잘못 샀더라고요. 그리고 꼭 꿀이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특정 단어가 붙어있는 곳에서만 술을 파는데 하루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잔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맥주를 한두 개 정도 캐리어에 놓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터키 음식이 입에 진짜 많이 안 맞았는데 한국 음식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추장 같은 거 챙겨가시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전달드릴 부분은 다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